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를 함께 대비할 지니쌤입니다. 가장 먼저 컴퓨터 일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컴퓨터 일반의 1강 운영체제의 사용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첫 번째 운영체제의 개요, 두 번째 한글 윈도우의 개요, 세 번째 바로가기 키, 네 번째 바로가기 아이콘, 다섯 번째 작업 표시줄, 여섯 번째 시작 메뉴, 일곱 번째 시작 프로그램, 여덟 번째 레지스트리, 아홉 번째 작업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인 운영체제의 개요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운영체제의 정의란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OS라고 하며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드웨어란 무엇이냐? 램이라고 하는 카드 혹은 하드디스크와 같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응용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소프트웨어란 결국 무엇이냐?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 운영체제는 예를 들어서 윈도우 XP, 윈도우 7, 많은 분들이 사용하진 않았지만 윈도우 8,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내용인 윈도우 10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운영체제라는 이름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컴퓨터를 실행하게 만들어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운영체제의 목적을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운영체제의 목적으로는 신뢰도, 사용 가능도, 처리 능력, 응답 시간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일반 과목의 경우 이해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일일이 글자를 다 외운다기보다는 저랑 같이 키워드로 외우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신뢰도, 사용 가능도, 처리 능력, 응답 시간의 첫 글자를 따서 신사처럼 응답하라 라고 외우시면 아마 조금 수월하게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자, 신뢰도는 얼마나 정확하게 처리하는가, 사용 가능도는 얼마나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가, 처리 능력은 양이고요. 응답 시간은 걸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각 목적에 해당하는 개념을 무조건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내용은 눈으로 3번 이상 보고 넘어가시면 시험 보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요를 봤으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발달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의 운영체제는 어떻게 발달해 왔냐? 맨 처음에는 일괄 처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모아두었다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처리를 하는 동안에는 다른 작업이 불가능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발달되어져 온 게 실시간 처리 시스템인데 실시간 처리 시스템은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할 때 펜션 예약, 요즘은 펜션에 찾아가서 예약하지 않고 인터넷상으로 예약을 하죠. 그리고 인터넷 뱅킹. 자, 과거에는 카드나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가서 직접 송금을 했다면 지금은 인터넷 뱅킹으로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게 뭐다?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다. 그 다음으로는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 시 분할 시스템, 다중 처리 시스템, 분산 처리 시스템이 됩니다. 발달 과정은 순서를 다 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일괄 처리와 실시간 처리의 차이는 알고 계시면
시험 문제 풀 때 조금 수월하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운영체제의 구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의 구성으로는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나뉘는데, 제어 프로그램은 감시, 작업 관리, 데이터 관리가 되고요. 처리로는 언어 번역, 서비스, 문제 처리가 있습니다. 각 세 가지씩 있으니까 종류는 머릿속에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해서 1번 감시 프로그램, 2번 작업 관리 프로그램, 3번 데이터 관리. 자, 그리고 4번은 뭐다? 서비스 프로그램. 이렇게 들어가지면 당연히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문제를 푸실 때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간혹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념까지 다 보실 필요는 없지만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에 있는 걸 차이를 알고 가셔야 시험을 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운영체제의 개요를 봤다면 이번엔 한글 윈도우즈의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한글 윈도우즈의 특징과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볼 건데요. 첫 번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무슨 말이냐? 마우스로 아이콘 클릭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프로그램이 우리 화면에 늘 띄워져 있는 게 아니고 아이콘이 띄워져 있고 그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열리는 방식, 이게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란 다중 작업이 가능하다. 이걸 포인트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예시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의 설명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에 USB를 꼽고요. 엑셀 프로그램을 동시에 사용하고 그리고 지니쌤의 영상도 같이 볼 수 있죠. 이렇게 다중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PMP 지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PMP는 플러그 앤 플레이의 약자입니다. 플러그는 꼽다라는 뜻이 있고요. 플레이는 실행하다 라는 뜻이 있죠. 자, 꼽다, 실행하다. 무엇이 떠오르나요? 외장하드 혹은 USB. USB가 또 나왔네요. 자, 외부 장치를 컴퓨터에 꼽았을 때 따로 프로그램 설치 없이 USB와 외장 하드에 있는 파일이 실행되죠, 여러분. 열어지죠. 그렇듯 따로 자동으로 인식을 한다. 그게 뭐다? PMP 지원이다. 핫스왑 지원이란 PMP 지원의 비슷한 개념으로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시스템의 장치를 연결할 수도 있고 분리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에어로피크란 무엇이냐?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네이버를 켜서 기사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고 있다가 잠시 최소화시킬 수도 있지만 에어로피크로 바탕화면을 일시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윈도우 키에 쉼표를 누르거나 윈도우 키에 D를 누르면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탕화면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네이버나 또한 엑셀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종료시킨 게 아니고 바탕화면을 일시적으로 나타나게 만든 것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든 창이 최소화되면서 바탕화면이 표시되고 다시 클릭하면 모든 창이 나타나는 게 윈도우 D키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 한 번씩 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요, 여러분.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컴퓨터로 실행해 볼 수 있는 건 충분히 해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바로가기 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20년 2회차 6번 문제, 19년 1회차 19번 문제에도 나왔을 만큼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두 개만 써놨지만 최근에 시험을 보고 온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계속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시면 되고요. 단 하나하나 다 달달달 외우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했지만 어떻게 공부를 하냐? 컴퓨터에서 단축키를 눌러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와 함께 약속을 해주셔야 돼요. 손으로 기억하고 눈으로 기억하고 그리고 한 번 더 외우면 여러분들이 잊어버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첫 번째 기능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F2를 누르면 이름 바꾸기가 가능합니다. 대신 내가 이름을 바꾸고 하고자 하는 대상을 반드시 클릭해 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F3은 파일 또는 폴더 검색, F4는 주소 표시줄 목록 표시가 될 거고요. F5는 세로 고침입니다. F5는 우리 많이 활용해 봤죠. 인터넷 보다가 갑자기 멈추면 F5 많이 누르잖아요. 그쵸, 여러분? 자, F6은 화면 요소들을 순환한다. F10은 활성 앱의 메뉴 모음을 활성화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일 관리의 단축키입니다. 파일 관리란 우리가 엑셀이나 한글 등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하고 저장을 하죠. 저장을 한 게보다 파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파일을 관리하는 단축키가 될 건데 컨트롤 X는 잘라내기, 컨트롤 A는 모두 선택, 컨트롤 T는 삭제하고 휴지통으로 이동. 그런데 여러분 지우는 방법이 딜리트만 눌러도 파일은 삭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딜리트는 임시 삭제라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즉 임시 삭제란 무엇이냐? 휴지통으로 잠시 들어가진다. 나중에 휴지통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한 번 더 짚어드릴 거지만 낯설지 않기 위해서 지금 잠깐 간략하게 본 거고요. 컨트롤 F4는 활성 문서 닫기가 되겠습니다. 단축키를 알고 있으면 컴퓨터 작업하는데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고 수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나중에 실무에 가셔서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축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가 보고 싶은 내용만 캡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키보드의 프린트 스크린이라는 건 화면 전체 내용을 클립보드에 복사, 잠시 스캔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스크린이라고 하면 모니터를 2개 이상 사용하고 있으면 이 2개 켜져 있는 내용이 전부 캡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Alt를 누르고 프린트 스크린을 누르면 현재 사용 중인 활성창만 캡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윈도우 버튼이랑 프린트 스크린을 같이 누르면 스크린샷이 캡처된 게 자동 저장됩니다. 윈도우 키랑 쉬프트 더하기가 빠졌네요. 더하기 S를 누르면 화면 부분의 스크린샷을 생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캡처 기능에서는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다가 캡처 기능에 대한 부분이 어려우면 손으로 한 번 더 해보시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종료 기능인데요. ESC는 작업을 중단하거나 나가기. Alt F4는 앞에서도 나왔죠. 활성 앱을 종료. Alt F4는 벌써 두 번째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컨트롤 더하기 쉬프트 더하기 ESC, 컨트롤 더하기 알트 더하기 딜리트, 차이는 눈으로 보시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바로가기 키에서 컨트롤을 이용하는 기타 기능이 있고요. 알트를 이용하는 기타 기능이 있는데 컨트롤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실행을 하다가 뭔가 잘못하면은 한 단계 뒤로 가는 기능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실행 취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때는 한 단계 뒤로. 자, 컨트롤 Y는 액션을 다시 실행하는 단축키고요. 컨트롤 ESC는 시작 화면 열기. 이 컨트롤 ESC 내용은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컨트롤 더하기 알트 더하기 탭은 모든 앱 파일을 전환, 즉 지금 켜져 있는 사이트를 하나씩 전환해 간다. 순서대로 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컨트롤 더하기 이 휠 단추 드래그라는 건 마우스예요, 여러분. 아이콘 크기 변경이 가능하다. 크게도 볼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작게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컨트롤 이용한 기타 기능은 여기까지 보고 알트를 이용하는 기타 기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탭은 열려있는 앱 간을 전환하는 거고요. 컨트롤 알트 탭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트 ESC는 열린 순서대로 항목을 순환한다. 보면은 다 비슷한 얘기이기 때문에 컴퓨터로 손으로 직접 꼭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아까 했죠. 자, 알트 엔터는 속성을 표시합니다. 속성이라고 하는 건 그 파일 프로그램의 값 그리고 그 파일 프로그램의 설명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트 스페이스바는 창 조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보고요. 바로가기 키는 거듭 얘기하지만 손으로 해보고 눈으로 외우셔야 훨씬 오래 기억에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Shift를 이용하는 기타 기능입니다. Shift F10은 선택한 항목에 대해서 바로가기 메뉴를 표시할 수 있고요. Shift Delete는 완전 삭제입니다. 즉 뭐라고도 나오냐면 영구 삭제라는 글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Shift Delete는 휴지통으로 임시 보관되지 않고 내 컴퓨터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기능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복구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Shift 더하기 CD 삽입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CD를 삽입하면 자동 실행 기능이 해제됩니다. 지금은 CD 삽입을 잘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쵸? 최근 컴퓨터 구매하시는 분들 보면은 CD 삽입 기능을 아예 빼고 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이제 프로그램 다운로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순 있으니 개념을 눈으로 한번 보시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자, 윈도우 키를 이용하는 기능인데요. 아무래도 윈도우 10으로 오면서 단축키에 대한 문제가 자주 더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윈도우를 누르면 시작 화면이 열리고요. 윈도우 더하기 D를 누르면 바탕화면 표시 및 숨기기, 윈도우 E는 파일 탐색기 열기, 윈도우 L은 PC 잠금 또는 계정 전환, 윈도우 M은 모든 창 최소화, 윈도우 Shift M은 바탕화면에서 최소화된 창 복원, 다시 연다는 얘기겠죠. 윈도우 R은 실행 대화 상자 열기, 윈도우 T는 작업 표시줄의 앱을 순환, 윈도우 U는 접근성 센터 열기. 이 접근성 센터라는 건 뒤에서 개념을 제대로 볼 거기 때문에 여기선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윈도우 V는 클립보드 열기,
윈도우 퓨즈 블랙은 시스템 속성 대화 상자 표시. 윈도우 더하기. 여러분 그 옆에 있는 더하기는 키보드에 있는 더하기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확대. 윈도우 마이너스는 축소. 제가 여러분들이랑 실기를 공부할 때 이 돋보기를 활용해서 부분적으로 보여드릴 때가 자주 있어요. 그만큼 내가 특정 영역만 확대하고 싶을 때는 돋보기 기능을 쓰시면 되고요. 윈도우 ESC는 돋보기 보던 걸 끝낸다. 끝낸다라는 건 종료한다. 같은 의미가 될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해서 볼 건데 여러분 아까 본 단축키랑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바로가기 아이콘이란 무엇이냐? 작업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으로 바로가기 아이콘의 왼쪽 아래에는 화살표 모양의 그림이 표시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프로그램 밑에 이렇게 화살표 모양의 그림이 표시되어 있죠. 이거는 바로 가기 아이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가기 아이콘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면 엑셀, 액세스, 한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고 해서 인터넷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프로그램을 바탕화면에 보통 설치를 하시죠. 근데 바탕화면에 설치한 프로그램이 많아질수록 컴퓨터는 어떻게 된다? 느려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바탕화면은 컴퓨터를 부팅하고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될 화면이죠. 거기에 많은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져 있으면 그만큼 시작부터 열어야 될 프로그램이 많다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가 조금 무거워진다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이 바로가기 아이콘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프로그램은 다른 데 저장이 되어져 있고 바탕화면이 아닌 다른 데 저장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바탕화면에서는 미리 보기라는 식으로 꺼내서 볼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프로그램들은 원래의 위치가 바탕화면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바로가기 아이콘의 특징, 여기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먼저 바로가기 아이콘의 확장자는 .ink가 될 거고요. 바로가기는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바로가기 아이콘은 하나만 생성이 가능하다 라고 하면 당연히 오답이겠죠. 여러분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가기를 삭제해도 즉 위에 있는 아이콘들을 삭제해도 원본 프로그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프로그램의 위치는 분명 다른 곳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간편하게 보기 위해서 바로가기 아이콘을 생성했을 뿐이지 원본 프로그램을 바탕화면에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해도 프로그램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 원본 프로그램을 삭제하면 바로가기 아이콘은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여러분. 바로가기 아이콘을 가장 쉽게 예시를 들어주면 그림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자. 우리가 걸어갈 때 그림자가 해가 떠 있을 때는 항상 있죠. 그런데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그 그림자는 사라지죠. 자, 그런데 내가 없으면 나의 그림자도 없다. 이제 이해가 조금 가시나요? 원본 프로그램을 삭제하면 바로가기 아이콘은 절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원본 프로그램의 위치와 상관없이 만들 수 있다. 또한 바로가기 실행 파일은 파일, 드라이브, 폴더, 프린터 등 모든 개체에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지는 잘 않지만 예를 들어서
바로가기 실행 파일은 드라이브에만 생성할 수 있다라고 문제가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당연히 오답이 되겠죠, 여러분. 그렇듯 제가 파란색 글자로 그리고 지금 펜으로 줄쳐드린 부분은 꼭 눈으로 기억하고 암기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테스트바라고도 하며 작업 표시줄이라고 하는데 바탕화면에서 맨 하단에 있는 바라고 보시면 돼요. 하단에 존재하는 바. 자, 19년 2회차 16번 문제로 나왔습니다. 같이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현재 수행 중인 프로그램들이 표시되는 부분으로 응용 프로그램 간 작업 전환이 한 번의 클릭으로 가능하다. 두 번째, 시작 단축, 검색창, 작업 보기, 작업 표시줄, 숨겨진 아이콘 표시, 시스템 아이콘, 입력 도구 모음, 시간, 날짜, 알림 센터, 바탕화면, 보기 등으로 구성된다. 작업 표시줄의 위치를 어디로? 상하 좌우. 자, 우리가 눈에 보여질 때는 기본적으로 하단의 아래에 위치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작업 표시줄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위로, 옆으로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 중간에 배치시킬 순 없습니다. 자, 화면의 반 정도까지 크기 조절이 가능하다. 즉, 이 작업 표시줄을 높이를 위로 올려서 화면의 반까지 채워지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동 숨긴 기능이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내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작업 표시줄에 갖다 놓을 때만 보이고 평상시에는 숨겨져 있는 게 자동 숨김 기능입니다. 평상시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필기를 해드린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외우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자, 작업 표시줄을 이동하거나 크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작업 표시줄의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작업 표시줄 잠금의 설정에 취소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작업 표시줄이 잠금되어 있으면 이동하거나 크기 변경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은 작업 표시줄의 실행 중인 프로그램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시키면 작은 미리 보기 화면이 표시되고 미리 보기 화면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화면의 창이 바로 표시되며 클릭해야 열린다. 많이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작업 표시줄 및 시작 메뉴의 앱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면 뭐가 나타난다? 점프 목록, 즉 점프할 수 있는 목록이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업 표시줄의 바로가기 메뉴는 도구 모음을 시작으로 단추 표시, 피플 표시, 단추 표시, 터치 키보드 단추 표시, 계단식 창 배열, 창 가로 정렬 보기, 창 세로 정렬 보기, 바탕화면 보기, 작업 관리자, 작업 표시줄 잠금, 작업 표시줄 설정 등이 있다. 제가 바로가기 메뉴를 이렇게 빠르게 읽은 이유는 여러분 외우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걸 일일이 다 외우지 말고 이런 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손으로 컴퓨터상에서 한번 눌러보고 넘어가셔도 문제를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 메뉴 보겠습니다. 모든 작업이 시작되는 곳으로 내 PC에 저장된 폴더 파일, 프로그램, 앱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시작 메뉴에서 찾을 수 있으며 실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작 메뉴에 대한 내용은 자주 출 때는 안 되지만 여러분 윈도우 10을 집에서 쓰시는 분들은 화면을 한번 열어보고 내용을 읽으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PC에 설치되며 앱과 프로그램을 시작 화면이나 작업 표시를 고정시키고 파일의 위치를 열 수 있으며 제거도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주 쓰는 앱과 프로그램을
시작 메뉴에 고정시켜 놓고 바로 거기서 열 수도 있지만 필요 없어질 때 제거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작 메뉴의 크기 조정이 가능하므로 앱과 프로그램이 많아서 공간이 필요할 경우 크기를 넓힐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앱과 프로그램을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즉 크게도 만들 수 있지만 작게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작 메뉴의 실행 방법은 눈으로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시작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프로그램들은 윈도우가 실행될 때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우리 눈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이미 프로그램은 실행되고 있는 거고요. 사용자가 자동으로 실행되기를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파일을 시작 프로그램에 복사해 놓으면 된다. 우리가 키보드에서 윈도우 키, 윈도우 키를 누르면 열리는 시작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고요. 윈도우 10의 실행 방법은 눈으로 보시고 넘어가시고요. 시작 프로그램의 폴더가 열리면 윈도우가 시작 시 자동으로 실행되기를 원하는 파일이나 프로그램을 복사하여 폴더에 넣으면 된다. 아까 시작 메뉴와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한 번만 외우시면 됩니다. 시작 프로그램의 폴더는 지금 내 PC, C 드라이브, 사용자 이름, 앱 데이터, 로밍, 윈도우즈, 시작 메뉴, 프로그램, 시작 프로그램에 위치해 있다. 이 순서는 절대 외우시지 마세요, 여러분. 자동 실행을 원치 않을 경우 작업 관리자가 Ctrl Shift ESC의 시작 프로그램 탭에서 사용 안함 단추를 이용하여 자동 실행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레지스트리란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환경 설정 및 각종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계층식 구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계층 구조식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레지스트리는 우리 컴퓨터에 중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됩니다. 레지스트리를 잘못 건드리면 컴퓨터가 다운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럼 수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고치러 센터나 아니면 컴퓨터 수리하는 AS 장소로 가야겠죠. 자, 위의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지스트리 키와 레지스트리 값을 추가 및 편집하고 백업으로부터 레지스트리를 복원한다. 레지스트리에 이상이 있을 경우 치명적인 손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진 않지만 절대 만지면 안 된다. 레지스트리는 윈도우의 부팅 이외에 응용 프로그램 실행에도 참조되며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환경을 설정할 때도 사용된다. 레지스트리는 IRQ, I/O 주소, DMA 등과 같은 하드웨어 자원과 프로그램 실행 정보, 소프트웨어 자원을 관리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작업관리자입니다. 19년 1회차 9번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PC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앱들에 대한 프로세스, 앱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윈도우 프로세스, 성능, CPU, 메모리, 디스크, 이더넷, 앱 기록, 리소스 사용량, 시작 프로그램, 사용자,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사용 정보가 되겠습니다. 각 탭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프로세스, 성능 탭, 앱 기록, 시작 프로그램, 사용자 탭에 있는 내용은 암기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컴퓨터에서 작업 관리자
실행해서 눈으로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뒤에 세부 정보나 서비스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프로세스 탭에서 응답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나 여러분 우리 가끔 가다가 게임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아무것도 눌리지 않고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흔하게 컴퓨터 전원을 꾹 누르시는 방법보다는 작업관리자의 프로세스 탭에 가서 그 멈춰 있는 응답 없음으로 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종료하시면 됩니다. 작업 끝내기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성능 탭에서는 CPU, 메모리, 디스크, 이더넷의 성능을 모니터링, 지금 컴퓨터가 속도가 원활한지 문제는 없는지 볼 수 있는 게 성능 탭이다. 그래서 프로세스와 성능 탭에서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문제입니다. 저와 함께 체크포인트 2개를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바로가기 아이콘 기억하시죠? 뭐라고 했죠? 그림자. 자, 1번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해도 해당 프로그램은 지워지지 않는다. 맞죠, 여러분? 그림자가 사라진다고 내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자, 1번은 맞고요. 자, 2번 바로가기 아이콘은 폴더, 디스크 드라이버, 프린터 등 모든 항목에 만들 수 있다. 정답이죠. 만약에 여기서 바로가기 아이콘은 프린터에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오답이었겠죠. 자, 3번 바로가기 아이콘은 실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응용 프로그램의 경로를 기억하고 있는 아이콘이다. 맞죠, 여러분? 당연한 얘기겠죠. 자, 마지막 4번은 바로가기 아이콘의 확장자는 EXE가 아니고 뭐죠? INK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보면 문제 흐름과 해당 내용을 암기하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갑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의 작업관리자 창에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009에서 봤기 때문에 방금 봤죠. 자, 바로 체크 포인트로 확인해 볼게요. 자, 1번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의 작업 끝내기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지금 멈춰져 있는 거 혹은 실행되고 있는 것도 내가 들어가서 어디에서? 프로세스 탭에서. 자, CPU와 메모리 사용 현황을 알 수 있다. 어디서? 성능 탭에서. 3번 사용자의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사용 정보를 알 수 있다. 당연한 얘기겠죠. 자, 4번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수만 있는 거지 네가 먼저 실행되라, 넌 다음에 실행되라, 이렇게 임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해당 내용은 여러분들 책에다가 한번 풀어보시고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1강 운영체제의 사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봤고요. 컴퓨터의 전반적인 내용을 봤고 다음 2강에서는 운영체제의 사용 2, 즉 남은 컴퓨터의 내용을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용을 처음부터 글자 하나하나 외우면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지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눈으로 한번 보고 문제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오답 노트를 통해서 또 한 번 눈으로 기억하고 반복 학습을 통해 우리가 컴퓨터 일반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